클로징 벨라이브 반갑습니다. 7월의 첫 거래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뜨거 네. 하반기 시작하자마자 코스피 연고점 터치. 네, 맞는 말이잖아요. 잘했는데 왜? 네, 잘해. 근데 이제 여기 네, 허허실실님이 제목을 개념 없이 쓰셨네요 하셔가지고 박하가 썼다에 한 표. 죄송합니다. 예리한데? 항상 제가 씁니다. 왜 이렇게 예리해? 일단 터치는 했는데 힘이 쭉 빠지네요. 이유가 뭔지는 한번 들어봐야 되긴 하겠지만. 근데 왜 이렇게 화가 나셨지 다들? 웃어? 웃어? 왜 화가 난 건데? 말을 이해를 못하겠네. 민준 씨가 3,100에 산다 그랬잖아. 다 같이 그때 들어가신 거예요. 다 같이 그때 들어갔어요? 제 말 듣고 하시는 분들은 아닌데. 예, 알겠습니다. 예. 시장이 코스피가 0.62% 플러스 3,090. 장중에는 3,100 한 20 정도 왔다 갔다 했네요. 네. 3,125 요 정도로 왔다 갔다 한 것 같습니다. 예. 오늘 기관이 5,500억 샀고 외국인이 1,100억 이렇게 샀고 코스닥이 0.3 상승 783. 메가리가 없나? 근데 7월 하반기 시작치고 요 정도면 괜찮지 않나? 그러니까요. 근데 또 한 2시부터 조금 빠졌으니까 그때 무슨 일이 있었나? 라는 생각도 드네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두 분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하창원 본부장님, 김정현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오늘 장 좋지 않았어요? 이게 어느 시점을 봤느냐, 아침을 안 보고 끝에 봤으면 좋았던 것 같고 중간에 보신 분들은 전혀 좋지 않을 것 같고요. 그래요? 그럴 수 있는 장입니다. 변동성이 크네요. 지주회사 같은 경우도 엄청 변동성이 컸죠. 뭐 한 5~6%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우습게 왔다 갔다 한 것 같은데 그 변동성을 잘못하신 분들한테는 좀 많이 안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요거 화면 보여주시면 오늘 지주사 전반적으로는 다 윗꼬리가 크게 달렸는데 요게 SK인데 장중에 18% 가다가 지금 결국 종가는 8.8%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것 같고 LS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장중에 12% 가까이 가다가 종가는 지금 6.6%. 뭐 포스코홀딩스 빼고 뭐 얘도 윗꼬리 달리긴 달렸네요. 포스코홀딩스. 근데 뭐 GS도 마찬가지고 KT 빼고 뭐 다른 금융사 뭐 있죠. 오늘은 이 중형주 지주사가 좀 많이 올랐어가지고 DL 요런 거 요거 11% 가다가 결국은 6%. 다 윗꼬리가 이렇게 그렇죠. 동서도 8% 가다가 지금 4%. 그러니까 절반 정도는 지금 반납을 했다고 봐야 되네요. 한화도 20% 갔다가 지금은 16% 정도. 이래서 화가 나셨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하창원 본부장님도 어떻게 오늘 장 괜찮았습니까? 뭐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뭐 항상 최고가로 끝나면 너무 좋겠지만 주식하면서 그런 일이 뭐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래서 좀 일부 되돌림이 나오긴 했는데 약간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오늘 두산이 지금 여기 채팅창에서도 나오는데 주담대로 돈을 땡기는 것 때문에 좀 급락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좀 있고 그다음에 오늘 빠지는 게 일단 하이닉스 조금 재미없었고 그다음에 이제 뭐 방산 쪽에서도 일부 그러니까 이제 주도 주격에 있는 애들 좀 시끄러웠던 애들 이런 애들이 오늘 좀 대거 빠지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에서 이제 좀 스트레스 요인이 왜냐면 시장이 어쨌든 간에 장 초반부터는 되게 좋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일부 스트레스를 받으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많이 올랐던 부분들이 있어서 근데 그건 있을 수 있죠. 예를 들면은 이제 요 나머지 지주사를 다 올라가는데 지금 두산만 깨꼬닥했잖아요. 요런 건 좀 열받을 수 있죠. 지주사에서 골랐는데 얘가 갑자기 주담대를 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예, 그래서 5,500억 땡겼대요. 5,500억. 근데 주담대 하면은 왜 안 좋아요? 뭐 이자 비용도 나오고 이자 비용 일단 270원인가 나온대요. 두산 그룹 자체가 주식을 자기가 갖고 있는 자사주를 담보로 대출을 땡겼다? 네네네. 로보틱스. 뭘 하려고요? 그거 모르죠. 뭐 그게 중요하지. 아니 그냥 땡겨가지고 뭐 노름하면은 그거는 이제 악재인데. 내용은 이제 좋게 나오기는 하는데 뭔가 이제 돈을 마련을 해놓는다, 뭐 총알을 구축해놓는다 이런 내용인데, 그러니까 이제 자금 조달에 대한 방식 자체가 어쨌든 간에 있으면 좀 주주들은 별로 안 좋죠. 일단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오케이, 김정현 본부장님도 여기서 좀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은데, 왜냐면
엊그제였나요? 엊그제가 아니죠. 지난주였나요? 그 PRS. 네네. 지난주 거죠? 며칠 안 됐죠. 요거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계속 멈춰.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컴퓨터? 바꿔야 돼요. 아니 맨날 컴퓨터 파는데 정작 내 건 멈춰. 좀 심하다. 심하다. 기사를 클릭하면 멈춰요. 근데 멈춰 한 순간 아니 내가 안 움직여. 안 움직여. 멈췄어.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이 처참한 이제 올렸. 이제 나왔네. 여긴 또 나오네. 내 건 멈추는데 멈췄잖아. 그러네. 화면 다르지. 내 건 멈췄어. 큰 화면으로 하라고. 저건 됐네. 이거 보고 해야겠다. 네. 이렇게. 예. 아이고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지금 한국경제 기사인데 자금 조달 5조 8천억 했는데 PRS까지 막히면 기업들 돈 가뭄. 그러니까 지금 이게 기업들이 돈이 없다. 그래서 돈을 땡겨서 넣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주식을 담보 PRS라는 거를 서비스를 네. 통해서 내 가지고 있는 주식을 담보로 하고 돈을 빌려. 근데 저 PRS가 진짜 웃긴 게 네. 주식이 만약에 내가 상환할 때 주가 가치가 떨어지잖아? 그러면은 나는 플러스 알파로 해서 이자 비용에 플러스 알파로 더 줘야 돼. 근데 주가가 올라. 그럼 네. 덜 줘도 돼. 웃기지? 진짜 웃긴다. 근데 어쨌든 저게 되게 고위험도의 상품인가 봐요. 그러네요, 네. 근데 저것까지 동원할 만큼 기업들이 돈이 없다. 돈 가뭄이다. 근데 그게 그거지. 두산도 포함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산이 그래서 뭘 하는지를 모르겠지만 어쨌든 빌리는 거 이런 거에 좀 예민한 거 아닌가 이런 기사를 전해드렸었는데 맞아. 김정일 본부장님은 오늘 두산 저 얘기 하시니까 그러니까 코멘트를 해주신다. 저런 게 이제 예고까지는 아니더라도 징조가 있었던 거잖아요. 네. 며칠 전에. 사실은 SK도 그런 이슈가 심심치 않게 제기됐었던 거거든요. 주 SK도 그런 SK 이노베이션 어저께 오늘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그런 게 해서 약간 이렇게 없어졌는데 뭐 회사마다 사정이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은 좀 다 그런 게 좀 아쉽거나 좀 까리까리한 게 있지 않겠습니까? 있는 곳이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두산이 많이 그런 얘기가 나왔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확히 쓰는 건지 모르겠지만 돈이 딸린다는 얘기죠. 아니 돈이 딸려요? 그 팩트예요? 딸리니까 그렇게 하겠어. 아니 돈이 안 딸리면 왜 짓을 하겠어요? 그건 저도 모르죠. 심심하게. 심심한가? 이 돈도 있고 저 돈도 있는데 이 돈은 딸리고 이 돈은 있을 수 있고. 근데 기업들의 그 사내 유보금 자체가 거의 사상 최대 수준이잖아요. 회사마다 다를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제가 두산에 대해서 재무구조가 정확히 어떤 상태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자회사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잖아요. 본업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니까 아마 다 검토를 해봐야지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오전에 우리 할 때랑 다른 거잖아요, 지금 분위기가. 근데 항상 이런 것이 뭐가 나오냐면은 그 목표 주가와 괴리가 확 붙었을 때 꼭 그때 나와요. 목표 주가 평균이 얼마인지 아세요? 69만 원이에요. 69 뭐 기준이에요? 두산 얘기하는 거. 두산? 근데 69만 원인데 오늘 69만 4천 원 고점하고 지금 빠진 거거든요. 네, 69만 4천. 네, 그러니까 아이러니하게도 항상 그때 왜 걔네들도 알고 있거든. 돈이 언제 땡겨야 되는지. 네, 그래서 아마 그런 것 같아서 뭐 좀 그 갖고 계신 분은 좀 찝찝하셨는데 부채 비율이 높긴 높죠. 두산이 그룹이 높죠. 그래서 그런 리스크는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지만은 뭐 최근에 분위기 좋으니까 뭐 그거 잠깐. 뭐 언제 나오면 나오는 거고 아니면 아닌 거니까. 알겠습니다. 아까 지금 보여드린 한경 기사는 사실은 석유화학주 기반으로 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석유화학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SK그룹이나 롯데그룹, 신세계그룹 등 좀 어려운 기업들이 PRS를 활용해서 급전을 조달해 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 두산 얘기하면은 로보틱스 이야기를 하니까 로보틱스가 그렇게 안 좋을 게 뭐 있나라는 생각이 또 드는 거고 또 기사가 오늘 나온 기사인데 요거는 또 삼성 얘기입니다. 요거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저는 퍼즐이 잘 안 맞춰지는데 삼성 새 모녀 주식담보대출 5조 원 돌파 50대 그룹 오너가 전체 대출의 절반을 넘었다. 상속세 재원 마련 위해서 대출 행렬을 이어가고 있다. 50대 그룹이 전체 대출 10조가 육박한다. 삼성 쪽의 세모녀는 5조 원 그리고 뭐 등등등등 다 합치니까 10조 원. 50대 그룹 전체가 이제 10조 원. 오케이. 하자문 공장님 여기 코멘트 있으세요? 아니요, 뭐 따로 없습니다. 그래요? 왜요? 어?
넘어가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전 돈을 갚아야 된다는 거니까 상속세. 근데 제가 왜 물어봤냐면 하창 본부장님이 요거 뭔 얘기할 것 같았냐면 테슬라도 일론 머스크도 요 주식 오르는 거를 지가 현금화를 안 해. 왜냐면 괜히 그렇게 해가지고 지 소득 잡히는 거 세금 내기 싫으니까 저렇게 주식담보대출을 다 잡고 그 돈을 은행한테 받아서 지가 지 돈을 써. 그런 다음에 이자 비용을 내. 그게 세금보다 싸니까. 그래서 그렇지. 이게 돈이 진짜 사업이 안 좋아서 저 빌리는 거랑 실제로 뭔가 딴 꿍꿍이가 있어서 빌리는 거랑은 이 목적 자체가 달라서 따로 봐야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근데 얘기를 안 해주시네. 다를 수 있다는 거 동감. 귀찮은갑네. 아니 다를 수 있다는 거에 동감. 예, 더우니까. 다를 수 있다는 동감. 예전에 했었는데. 했었어요. 일론 머스크는 그래서 돈을 빌려가지고 예. 그 이제 부채로 그냥 회사들을 삽니다. 그래서 맨날 돈 없다고 하는 날 자산이 계속 붙고 있죠. 그런 구조가. 거기는 M&A라든지 뭔가 자기 사업의 비전에 대해서 확고하기 때문에 그렇게. 어떻게 보면 약간 미친 사람처럼 하지만 자기의 뚜렷한 걸 가지고 하는 거고. 근데 한국의 문화나 아니면 여러 가지 그 하이어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데가 아무리 오너가의 자제도 그렇게 하기 어렵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마 그렇게 되게 어렵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제 3시 32분 지나가고 있었어요. 드가님이 발사해 주셨고요. 꿈틀부자님, 권정근님, 민돌아빠님, 무지개님도 들어오셨고요. 그리고 파랑새님께서 국장 들어가기 무섭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땅비니님이 땡땡땡땡땡, 짜니님이 공감 100% 가는 말을 써주셨습니다. 7월이다. 너무 더워요. 땡땡땡. 그 뒤에 또 4천 가자. 네, 탈감님께서는 원전이 터졌다. 땡땡땡 말씀해 주셨고요. 머니백님, 지나가던 개미 한 마리님, B님, RMBM님, 안지현님, 암살자님, 뭐 등등등등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하창원 본부장님한테 시황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일단은 오늘은 조금 지수가 잘 가다가 좀 밀렸습니다. 플러스 0.58% 상승한 3089선에서 마무리가 됐고요. 아까 이제 초반만 하더라도 막 고점 뚫고 막 이러고 있었는데 좀 아쉽게 됐습니다. 거래대금은 한 15조 정도 나왔고요. 최근에 좀 거래대금 많이 나올 때 18조까지 나왔었는데 조금은 줄어든 상황입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783선에서 마무리가 됐고요. 전일 대비했을 때는 플러스 0.28%, 거래대금 6조로 차이가 많이 나죠. 그러니까 시장은 코스피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상승과 하락 종목 수만 보더라도 차이가 많잖아요. 이제 코스피는 709 종목 상승이고 하락이 185 종목이니까 3배 넘게 차이가 나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한 1.5배 정도 차이가 나죠. 그래서 이런 차이가 좀 있다라는 것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초반에는 프로그램 비차익 순매수가 한 2,500 정도였어요. 그 오프닝 벨 할 때까지만 해도. 그리고 이제 수급이 거의 다 나뉘어서 막 하나당 많아야 한 300억씩 들어왔는데, 지금은 조금 차이가 나오긴 했는데 어쨌든 품매가 좀 많이 던졌다라는 거. 그리고 외국인도 순매수가 좀 올라오다가 좀 멈췄고요. 선물도 사실 초반에가 훨씬 셌거든요. 4,000원, 5,000원 가다가 좀 되돌림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만약에 선물의 매도가 좀 더 나오게 됐을 때는 금투에서 물량이 많이 나올 수 있으니까, 금투 물량이 많이 들어온 종목을 갖고 계신 종목은 분들은 좀 조심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일단 미국의 미니지수 선물 조금 흔들리고 있는데, 이게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이 이제 조기 폐장에다가 휴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화요일부터 고용 데이터가 막 주주쭉 나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변동성 좀 봐야 될 것 같고, 니케이는 이제 관세 서한 맞는다고 해서 오늘 좀 좋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이제 우리나라나 이제 기타 다른 나라에게도 충분히 전달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원달러 환율도 1,340원대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1,350원대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환율이 계속 떨어지는 게 지금 우리한테는 좋죠. 그러니까 이제 워낙 강세가 나오는 거는 조금 더 유리한 포지션을 갖는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 환율이 다시 조금 기어 올라오는 것도 체크를 해보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환율이 오늘 기준으로 1,356원이네요. 좀 추세적으로 떨어지고 있기는 한데, 그렇죠. 그래도 뭐 1,305, 이 정도면 뭐 양호하죠. 완전 양호하죠. 완전 양호하죠. 김장일 본부장님이 항상 강조하시던 게 떨어지는 게 좋지만 속도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천천히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떨어져야 된다. 네, 그 말씀하셨는데. 네, 점진적으로. 지금 이 정도면 양호한 거죠? 예, 여태까지는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그 장을 보면 네. 코스피가 0.58로 조금 줄기는 했네요. 근데 요거 한번 보여주실까요? 오늘 우리가 오프닝 벨 끝나고 나서 10시, 11시 뭐 요때쯤 넘어가면서 점심때부터 힘을 살짝 잃었거든요. 네. 11시 반부터. 그때 이 뉴스가 나온 건지 두 분이 한번 해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 한 2시, 12시 19분에 나왔네요. 이제 3% 룰을 뺀 상법 개정안이 3일날 강행될 방침이다. 그러니까 이 안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었잖아요. 네. 뭐 주주 의무. 네. 전 점심 때 그거 봤어요. 예. 그 저 영향 미쳤을까 좀 걱정. 그래서 지금 민주당하고 국민의힘하고 협의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인데 국민의힘은 상법 개정을 하자는 쪽으로 입장을 바꿨죠. 네. 그렇죠. 근데 민주당 쪽에서는 그럼 양보를 하는 게 이 3%를 좀 제외한 상법 개정안을 같이 하면 어떻겠냐. 이거 확정 아닙니다. 검토한다라고 발언을 한 거예요. 이렇게 뺄 수도 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3% 룰은 감사위원회 선출할 때 최대 주주랑 특수관계인이랑 합쳐서 최대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게 3%로 제한하는 것으로 소액 주주들이나 다른 주주들의 목소리와 의결권을 더 키우겠다라는 그런 의도입니다. 그래서 요 주요 내용 5가지 중에서 하나를 뺄 수 있다. 요게 한 점심때 나온 것 같은데 요것 때문에 힘을 좀 잃었나? 왜냐면 3일날 이제 본회의에 처리하는 걸로 생각이 됐는데 이제 요런 것들이 빠지는 게 그럼 생각보다 덜 센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나? 약간 그런 기조가 좀 있었지 않았나? 하장원 원장님? 네, 뭐 그럴 수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면 기대감이 매우 높은 거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수가 많이 올라온 것도 있는데 뭐 이것 떼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결과를 봐야 돼요. 이거는 뭐 제가 뭐 부정적인 발언하는 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약간 분위기가 찻대고 포대고 하는 그런 느낌이다라고 하면은 기대감이 너무 과했나? 라는 생각을 투자자들이 한 번 정도는 해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부분이 아예 뭐 자유롭진 않은 것 같고, 그리고 요즘에 이제 그 클벨 분위기를 보면 대부분 약간 시장이 뭔가 좋기는 한데 약간 애매하다, 좀 쎄하다, 요런 얘기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투자하고 계셨던 분들, 그러니까 신규로 들어오신 분들은 지금 그냥 뭐 별 생각이 없어요. 데이터가 별로 없으니까 그냥 신나서 하시는데, 이전부터 많이 해오고 또 고점 부분에서 많이 한 번이라도 얻어맞았던 분들은 좀 겁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이제 기대감이 오픈이 되고 사실 더 크게 더 좋은 방향으로 더 얘기가 나와줘야 되는 상황에서 약간 줄인다? 그러면 뭐지? 약간 이렇게 한번 생각은 해볼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아직 검토 중이고 발언을 하는 거니까 이제 결과값을 결국에는 보고 나서 의사결정을 하시는 게 제일 낫다. 근데 분명 상승폭을 일부 줄이는데 일부 영향은 줄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사실 두산이 어쨌든 간에 지주사의 하나잖아요. 예. 근데 그런 회사도 이제 그 주담대로 이렇게 좀 돈을 융통을 하는 걸 보면 상법 개정 전에 다른 애들도 혹시나 이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들도 좀 같이 병행이 되지 않았나. 그래서 후반으로 갈수록 오늘 스테이블 코인 쪽이 또 되게 강했었는데 스테이블 코인이랑 대북주나 이런 쪽으로 좀 가벼운 쪽으로 수급이 많이 돌아간 것도 결국에는 그런 영향이 일부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게 3%를 빼면은 이사를 한 명 넣을 거를 한 명도 못 넣는다라는 이런 주장도 하고 계신데, 어쨌든 뭐 주주를 위해서 하나하나 더 강력하게 시행을 한 건데 그거에 맞춰서 지금 증시가 올라왔다고 친다면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빠지는 게 뭔가 이런 모멘텀에는 조금 찬물을 끼얹을 수 있는, 그리고 3100선에서는 아무래도 좀 셀온에 대한 그런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크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좀 훼손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3%를 하니까 많은 분들이 3%를 규탄한다 이러시는데 우리랑은 아무 상관이 없는 룰입니다. 3% 룰이라 그래서 우리랑은 상관없어요. 네. 예. 김장렬 본부장님도 요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아주 처음은 아니었을 거예요. 제가 기억하기로도 이게 오늘 처음 나온 거냐, 오늘 뉴스가 막 고조돼가지고 3일이니까 하루 이틀 남았잖아요. 근데 막판에 나와서 그런데 제가 이거 처음 들은 것 같지는 않고 여러 가지 뭐 이것 빼고 뭐 내고생하고 뭐 이런 얘기가 하도 많아서 뭐가 과연 되는 지켜보자라는 심리이기 때문에 이게 진짜 처음이었는지 모르겠어요.
어제까지 한 번도 이런 얘기 안 나왔다가 나온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근데 임박해서 다 그냥 수월수월하게 사실 그럴 수가 없죠. 뭐 스텝이 그런데 그래도 지금 기대치가 너무 높다 보니까 민감하게 반응한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공감합니다. 근데 이게 진짜 중립적으로 물어봅니다. 제 마음. 네. 넣어서 강하게 했으면 좋겠다. 근데 또 한편에 이거에 반대하는 쪽에 재계 쪽, 특히 재벌 쪽의 주장. 이거 이렇게 급격하게 한 번에 시행해버리고 저 상속세 같은 것도 해결을 안 해놓으면 지배구조 흔들리는 거 외국계 자본이 와서 건드리면 이거 어떻게 방어할 거냐 라는 거에 있어서는 어떤 쪽의 주장이 좀 합리적이고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야 돼요, 보노님? 그거 당연히 자국이 어쨌든 해외 자본한테 안 먹히게끔 세팅을 해놓긴 해야 되죠. 사실 삼성전자도 지금 해롱해롱 하는 게 상속세가 영향이 아예 없다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다들 아시겠지만 또 이제 그룹주 차원으로의 어떤 좀 큰 이제 위에 계신 분이 만약에 조금 뭐 건강이 악화된다 이러면은 사실 주가가 막 은연중 다들 암묵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주가가 안 올라간다라는 거. 합병을 앞두고 있거나 승계 관련된 이슈가 있거나 하면은 주가를 최대한 그냥 죽어라 내리거든요. 그 이유가 그게 상속세 때문이잖아요. 그때 그 평가 가치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개선이 저는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세법을 건드려야 되니까 시간도 오래 걸리고 이게 좀 사람마다 생각이 또 다 다르니까 조금 애매한 부분은 있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게임도 그렇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부동산 막 들어오는 것도 그렇고 너무 해외 자본이 들어와서 갖고 놀기가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외국인이면 진짜 우리나라 엄청 살 것 같거든요. 그래, 엘리엇이고 뭐고 다 들어와서 한번 나랑 쳤잖아. 타고 다 해먹고 가잖아요. 그거 당했는데 계속 그런 걸 하니까 그런 방어는 좀 해줄 수 있게끔 하는 게 맞지 않나. 근데 솔직히 내가 또 좌민준 소리 듣겠네. 그 구조를 세팅해 놓은 게 재벌 본인들 아닙니까? 누가 그렇게 하라고 한 건 아니잖아. 문어발식 상장, 뭐 자회사 이중 중복 상장 이런 것들의 세팅이 결국은 자기가 작은 구조, 작은 지분 구조로 여러 개의 왕국을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기 위해서 그 세팅을 해놓은 게 본인들. 뭐 그 당연하죠. 선택은 이제 본인이 했으니까 그렇게 될 수 있는데. 또 이제 그들의 입장에서는 사실 그렇게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일 수도 있죠. 왜냐면 성장이라든지 그런 걸 따져봤을 때 우리가 이제 뭐 사업 같은 거 막 비용 처리하고 하는 것처럼 자기들 딴에는 그게 제일 좋은 선택이었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구조가 어쨌든 간에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돼서 뭐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가 해외 자본한테 좀 안 당했으면 하는 마음은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되더라도 좀 어떻게 기업 차원에서 좀 방어를 할 수 있는 그런 좀 라인은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은 있어요. 근데 진짜로 뭐 게임 업계 이런 것도 그렇고 너무 해외가 와서 날뛰는 게 너무 있어요. 우리나라는 진짜 보호를 그런 부분이 좀 잘 못 받는 것 같아요. 그런 좀 아쉽죠. 네. 그래서 핵심 요소는 뭐냐면 그렇게 자기네들끼리 짬짬이를 하고 싶으면 증자를 해가지고 혹은 상장을 해서 남의 돈을 끌어다 쓰면 안 되지. 그러니까 사업을 하고 싶은데 거대 자본이 필요하니까 남의 돈을 끌어다 쓰고 그걸 갖다가 이제 자기 것처럼 뒤통수를 쳐버리니까 이제 문제가 지금까지 생긴 건데 그렇죠. 어쨌든 뭐 보노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작용 이게 급격하게 추진됐을 때 부작용 해외 자본의 공격 이런 거에는 충분히 좀 방어를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김장현 본부장님도? 네, 마찬가지죠. 항상 우리가 뭐 100년, 200년 그 자본주의 역사가 급격히지만 하여튼 됐을 때 우리는 불과 한 50년 만에, 60년 만에 이제 두 세대 만에 바뀌는 거잖아요. 근데 압축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불가피한 측면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다 잊어버렸지만 그렇게 안 했으면 사실 이 정도까지 못했는 기본 바탕이 있는 거고. 근데 그 시대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옛날 패턴은 그냥 고수하려는 그런 관성에 문제가 있다는 걸 또 인식은 했을 텐데 또 시간을 벌어달라는 거니까 이게 이해 충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혹자는 이것이 속도가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방향은 맞더라도 속도는 진짜 뭐 보세요. 정권이 10년, 20년 가는 수가 없잖아요. 건불 10년이 왜 나왔겠어요? 그 10년 이상 가는 게 아무것도 놓고도 박정희 대통령 말고는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 식은 올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눈치 본다는 게 아니고 컴프로마이즈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보여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주식이나 모든 거는 기대 심리를 미리 앞당기기도 하고 실망을 또 과하게 하는 거니까 우리는 그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은 이것이 계기가 됐다고까지는 할 수 없고 아직 아무것도 된 게 없으니까 근데 앞으로도 이렇게 중간중간에
완성본이 있다 그러면은 그런 과정에서 한꺼번에 모든 게 다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걸 인식하고 진행할 필요는 있다. 우리 주식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도 그렇게 좀 하는 그 정도 리마인드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약간 지금 속내는 그렇지 않을까요? 이건 그냥 제 내피셜. 속내는 네. 일단은 지금 재벌의 지배구조가 한 번에 바뀌기가 어렵잖아요. 지금 삼성생명법도 지금 계류가 돼 있고, 계류가 돼 있나 어쨌나 뭐 지금 좀 걸려 있는 그렇죠. 상태고, 지배구조를 한 번에 바꾸기가 어려운데 주주가치의 재고는 꼭 해야겠으니 이렇게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거는 것처럼 일단 시동을 걸고, 그 다음에 자 봤지? 너네 그러면 주가 올리고 배당 성향 높여. 글로벌 수준으로까지만 높여. 그 다음에 우리가 상속세하고 지배구조하고 이런 건 같이 논의해서 좀 합리적인 수준으로 어떻게 해보자. 약간 이런 속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저기서 오늘 한마디 들었을 때 네. 한꺼번에 그러니까 뭘 하더라도 조금씩밖에 진행이 안 되거든요, 사실은. 근데 한꺼번에 모든 걸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예 처음에 시작할 때 조금 하는 것 자체를 의미 없다고 생각하면은 이게 다 아무것도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어느 누가 오더라도 한꺼번에 모든 걸 완벽하게 할 수는 없다. 거기 줄다리기를 눈치나게 보지 마시고 일이라는 건 진행이 gradually, back and forth가 된다는 거를 인식하는 게 필요해요. 근데 그걸 일부러 그렇게 너희들도 시장 참여자를 그렇게 알아들어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은 네. 우리가 스스로 그런 백앤포스를 느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두산은 우리한테 그 메시지라고 노력한 건 아닐 테고 자기는 급하니까 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유출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회사가 여기만 있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정도는 알아차리는 거죠. 안 나타나면 좋지만 또 나타날 수도 있죠. 그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렇다고 해서 방향, working towards 가는 방향 자체가 이걸로 레일에서 떨어지는 건 아니니까는 그렇게까지 완전 뭐 하나 가지고 침소봉대할 정도는 아니지만은 예. 그 정도로 보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상법 개정에 대한 그런 뭔가 투심의 영향, 네. 셀 온을 할 수 있는 차익 실현 욕구 이런 걸 좀 자극했나 봅니다. 네. 예, 7월 3일까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12시쯤에서 또 하나 점심때쯤 나온 뉴스가 요건데 보노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요거 한번 보여주세요. 조만간 새로운 전쟁. 이건 뭔 얘기야? 그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다. 요게 이제 12시 전후로 해서 나왔어요. 네. 누가 한 얘기게? 트럼프? 북한. 북한이 노동신문을 통해서 네. 나토가 가장 전형적인 전쟁 블록이다. 그래서 그 방위비를 GDP의 2%에서 5%로 증가한 데 있어서 네. 이거는 세계 평화의 안전과 위협에 높이는 범죄 행위다. 그러면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가장 격렬한 힘의 대결장인데 네. 조만간 새로운 대전이 벌어지지 않는다고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이 얘기를 했어요. 어머나? 갑자기? 그래서 자기네들 때릴까봐 그런 거. 그렇지. 네. 자기네들 때릴까봐 지금 선제적으로 엄플하는 거 같네요. 근데 트럼프는 북한한테는 조금 그렇게 나쁘게 행동하진 않잖아요. 근데도 무서웠나? 모르겠네. 이란 보고 이제 협상을 해야 되니까 슬슬 시동을 거는 것 같은데 이란 타격하는 거 봤고 이스라엘 이란 전쟁을 봤으니까 또 하나의 분쟁 지역인 이제 아시아 지역에서 대만 아니면 북한인데 북한이 이렇게 떠드니까 약간 조금 불안한 심리, 차익 실현 욕구 이런 게 좀 나온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보노님 어떠세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요건 아닌 것 같습니까? 네, 그런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그 파병 얘기들이 좀 있잖아요. 파병 영상도 요 기사로 최근에 좀 많이 나와 있고, 그다음에 이거는 자기네들도 이제 핵 관련된 부분에서 이슈가 있으니까 트럼프가 이제 우호적으로 얘기는 하고 있는데 사실 북한도 좁히지 않으라는 보장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건데 북한이 이런 얘기를 할 입장이 되나요? 네, 개인적으로. 그래서 좀 네, 그냥 방어적인 언플 정도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걸로 흔들릴 거였으면은 이란 이스라엘 이란 요번에 이제 그 이슈가 있을 때는 우리나라 많이 빠졌어야 돼요. 그런 거에서 지금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얘네가 뭐 우리나라 본토로 뭐 공격을 한다거나 이런 거면 모를까. 에이, 뭐 자기네들이 뭐 3차 대전 얘기할 그게 되나요? 그래서 저는 뭐 이거는 크게 영향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김장현 본부장님. 네, 뭐
별거 아닐 겁니다. 별거 아니에요? 네. 예,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별거 아니니까 좀 넘어가라는 줄. 네가 말이 제일 많다. 노동신문이고 나 말이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땅비리님이 빨리빨리 상승 섹터 넘어가라 그래서 네. 상승 섹터 넘어가겠습니다. 그 전에 일단은 그럼 7월 1일 상반기 시작은 어쨌든 나쁘지 않다라고 결론을 내면서 가야 되는 거죠, 보노님? 오늘 하루 뭐 그냥 네. 나쁘지 않았다. 그냥 쏘쏘했다. 쏘쏘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럼 상승 섹터 가보겠습니다. 네, 오늘 지주사가 네, 올랐고요. 네, 여기 두산은 없습니다. 그리고 2차전지 오늘 많이 올랐어요. 삼성그룹주가 전반적으로 조금 오르기는 했고요. 그다음 방산주, 스테이블 코인이 다시 한번 불을 뿜었고 대북주들도 조금 움직였죠. 근데 요 대북주는 기사를 보니까 뭐 트럼프가 뭐 직접 얘기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좀 희한하게 된 것 같아요. 좀 아무튼 기사빨로 좀 움직인 것 같고 증권주들 중에서 좀 잘 안 보이던 애들이 오늘 좀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지주사, 2차전지, 삼성이 전반적으로 올랐나요? 오, 방산, 스테이블코인, 대북 관련 증권. 민트 궁금한 거? 저는 이렇게 보면은 약간 사람들의 심리가 흔들리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게 약간 흔들리던 지주사 이런 것들도 올라오면서 근데 또 방산도 쉬어가지 않고 스테이블 코인도 올라오고 약간 뭔가 쭉 끌어가는 게 없고 마음들이 흔들리고 있는 게 보여지는데 앞으로도 그럴지 이런 것들이 궁금합니다. 먼저 본부장님께 여쭤볼까요? 오늘 별 의미 많이 두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 전체적으로 그 아까 상법 그거 포함해서 앞두고 끝판에 오니까 긴장감이 높아졌어요. 무슨 이상한 일, 솔직히 아주 좋은 얘기 나와도 있잖아요. 완벽하지 않으면 새로운 뉴스 하려고 준비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을걸요. 아마 오늘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7월 4일이건 7월 7일이건 간에 이 사이 7월 4일이나 7월 8일 이전에 새로운 뉴스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거라 봅니다. 많이 올라왔어요, 주시장이. 그래서 언제든지 근데 그거 안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올라갈 때만 안 탔으면 손해보지는 않는 거거든요. 이미 포지션 갖고 있으면 가만히 와치하시면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오전에도. 근데 또 올라가니까 또 성급하게 하는 사람은 거기 고점에서 물리는 사람들은 괴로워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거지 장 자체에 의미를 부여할 정도로 무슨 어느 섹터가 특별히 이슈가 된 건 아니다. 아침에 얘기한 뭐 신재생이고 미국 관련되는 그건 의미가 있죠. 네. 무슨 세제 같은 게. 그런 거 아닌 것은 뭐 특별한 거 있나요? 지주사가 뭐 오늘 아침에 뭐 방산도 그렇고 스테이블 코인은 미국 관련되는 거고. 없어요. 대북도 그렇고. 증권도 사실 많이 좀 계속 올랐는데 다른 것보다 조금 덜 올라서 상승 가격이 막판에 올랐는데 이것도 윗골이 달렸거든요. 그럼 사실 별로 의미가 없어요. 크게 의미 있는 주식의 섹터가 뭐 오늘 보고 나서 앞으로 계속 올라간다? 아니다. 그렇게 설명할 건 아닌 것 같고 다만 아까 저 봤을 때 지주사에서 SK나 뭐 이런 것도 한화 요구 얘기할 때 상대를 얘기할 때 NAV 대비 할인율이 SK하고 한화가 가장 아직은 여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나마 뒤에 빠질 때 두산이 빠지고 그래도 견고했던 층에 속하는 거는 NAV 가치에 대비했을 때 할인율이 많았다. 그러니까 여유가 아직은 있다. 이걸 보고 때문에 그렇게 빠지지 않은 거죠. 고점 대비했을 때. 그렇게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손바뀜이 나온 게 아니냐라고 닥터케이님이 하시는데 우리 보노님은 그래도 7월 1일이고 하반기 시작이잖아요. 네네. 여기서 그래도 뭔가 힌트를 얻을 수 있을 만한 그런 흐름을 보셨나요? 일단은 좀 이슈에 집중이 된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지주사나 증권은 이제 어제 나왔었던 국힘이 이제 돌아선다 상품 개정 그거 관련된 걸로 해서 오늘 오전부터 강했고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오늘 다나른 개별적인 이슈가 있었어요. 특징주에 적어놨는데 뭐 그런 거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이제 미국장에서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좋은 내용들이 되게 많이 나왔고 또 생각보다 이제 특허 출원이나 상표 출원 이런 거 검색을 해보시면은 토스도 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거 상표 출원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 뭐 금융이나 증권회사들이나 이런 데서도 막 준비를 많이 하고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일단은 뭐 그런 쪽에서 좀 이슈가 된 것 같고 대북도 마찬가지예요. 대북도 우리나라에서 이제 정책 기대감이 충분히 있죠. 왜냐면 대통령을 통해서 얘기가 나왔었던 거에다가 네. 오늘 기사를 보면 이제 에이펙에서 10월에 또 만날 수 있다 뭐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그게 좀 기사 내용을 읽어보니까 약간 그 북한을 이렇게 분석하시는 분이 약간 자기 사설처럼 썼는데 그게 약간 마치 팩트처럼 기사가 나와 있더라고요. 뭔데요? 그
요거 제가 여기 밑에다 갖고 왔나? 이거 10월에 만난다는 안 갖고 왔네. 네. 트럼프하고. 네, 그거 기사를 이거 화면 바꿔주시면 제가 찾아서 보여드릴게요. 뭔 내용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랑 이제 그 북한이 만나서 얘기를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제 관계 개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데 그 한 주 전쯤에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이제 대화의 창을 좀 열어야 된다 막 이런 식으로 좀 정책적인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부 정책은 스탠스가 정해졌으니까 그쪽으로 갈 거고 미국에서도 트럼프가 이제 1기 때도 북한에 되게 우호적으로 했었기 때문에 트럼프 1기를 경험하신 분들은 대북주는 언젠간 한 번은 쏜다라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또 트럼프랑 만난다고 하니까 그럼 좋은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 기사 내용을 뜯어봤을 때는 약간 그분의 분석하신 분의 생각이 들어간 건데 그게 마치 팩트처럼 딱 나와 있어서 기사 타이틀이 그래서 이게 약간 테마성으로 좀 돌지 않았나 라고 일단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저 지금 뭐 민트도 좀 약간 멘트를 쥐어 짜는 게 저 중에서 딱히 그렇게 궁금한 게 없는 것 같아서 아니 밸류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모멘텀적으로 봤을 때 상승 여력이 남아있는 부분은 뭐예요? 지주사, 2차전지 뭐 삼성 빼고 방산, 증권, 뭐 스테이블 코인 뭐 등등 해가지고 김정일 본부장님 먼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주사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선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많이 올랐고 그 선별이 오늘 작업이 나온 거예요. 네. NAV 대비해서 그러니까 디스카운트를 만약에 50보다 한 30, 40밖에 안 된다. 그럼 뭐냐면 70%가 반영됐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많은 주식이 이제는 할인율이 3, 40%밖에 안 돼요. 많이 올라와서. 근데 어제 기준으로 5, 60% 이상 아직은 남아있다. 반 이상은 반영이 안 됐다고 두는 주식이 딱 두 가지 큰 게 있는데 그게 SK하고 아까 말한 한화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키 맞추기 게임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오늘 걔네들이 빠지더라도 오늘 덜 빠졌죠. 고점 대비했을 때. 그러면 그러면 조금 더 룸이 기술적으로는 남아있다고 볼 수 있는 거지요. 그 정도입니다. 그럼 나머지는 저 섹터는 상승 여력이 있는 게 없습니까? 다른 거? 뭐도 HD 현대나 뭐 SK 오늘 SK 하이닉스 아니 저 섹터 중에서 다른 섹터 저 전체 섹터 중에서 아직 상승 여력이 있는 섹터를 하나 꼽자면 뭐가 있을까요? 일부 지주사 스테이블 코인은 뭐 LGC는 잘 모르겠고 카카오페이는 저는 개인적으로 오케이라 보고 지주사 일부하고 일부 증권사. 근데 일부 증권사가 저 스몰 증권사인지는 모르겠어요. 전 거래량이 많아지면 키움증권이라든지 그다음에 새로운 발행 사업에 대한 라이선스 관련되는 주식이 아직도 조금 남아 있는데 업사이드가 증권도 10% 이상 남아 있는 데가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업사이드가 10% 남아 있는 회사들이 별로 없습니다. 딱 찝으라면 진짜 없어요. 그러니까 장이 10% 금방 올라가기가 쉽지 않다고 저는 결론을 내는 겁니다. 그나마 있다는 것이 10% 간당간당하게 남아있는 게 몇 가지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 그 지주하고 증권에 조금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보노님도 하나만 잡고 설명해 주시면요. 네, 뭐 상법이 있으니까 지주 증권은 좀 움직일 것 같은데 뭐 거의 목에 좀 많이 차긴 찼죠. 이거 잘 의사결정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좀 공부를 해보시면은 왜 그러면은 카카오페이 쓰지 왜 안 하냐? 카카오페이도 폐쇄형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이게 오픈형이기 때문에 오픈형은 이제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이런 구분이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웹3로 넘어가면서 P2P로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이쪽이 계속 움직일 확률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케미칼주 어때요? 케미칼. 왜? 갑자기? 석유화학. 요거 한번 보여주시면은 오늘 그래도 화학주가 물론 당연히 화학이 지금 2차전지 관련된 화학주들이 좀 올랐는데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보면은 뭐 등등 해서 최근에 이제 1년 차트로 보면은 롯데케미칼도 여기 뭐 이렇게 살짝 이렇게 올라온 이렇게 아직도 아래에 있네. 이렇게 53,800원에서 그래도 조금 이제 올라오는 것 같잖아요. 네. 근데 이제 안 간 애들이 석유화학이니까 굳이 찾아보자면 얘기를 해보는 거죠. 적자 폭도 9천억이었는데 작년에 올해 그래도 한 2,700억 정도로 조금 그래도 한 3, 4년 내에는 제일 많이 좀
줄이는 편인 것 같아서 왜 자신감이 없어? 석유화학주는 좀 아닐 것 같아서 자신감이 이건 좀 없어, 아니지 말해놓고. 석유화학은 한번 물어봅니다. 할 말 없으신 것 같아서 뭐라도 하나 던져보려고. 보노님 어떠세요? 네, 저거 할 바엔 저는 자동차 하겠습니다. 아, 자동차나 반도체 하겠습니다. 김장일 본부장님? 예, 동감입니다. 주부님이 삼성전자 들고 있어요. 네. 주부님이 넘어가자. 뭐라고 하는데 넘어가요. 보자. 어디야? 누구 어디 있어? 어디 있는데 찾아보자. 예, 알겠습니다. 예.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락 섹터 볼까요? 네. 네, 하락 섹터는 반도체 소부장 쪽 좀 빠졌고요. 오늘 한미 반도체가 그래도 좀 유의미하게 빠졌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좀 많이 빠졌고요. 두산그룹 아까 이제 얘기 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롯데관광개발은 거의 다 잘 말아 올리긴 했는데, 어쨌든 오늘 조금 뭐 오늘 하루 빠졌어요. 롯데관광개발 최근에 분위기 너무 좋고요. 근데 좀 공통적으로 보니까 오늘 하락하는 애들이 별로 없어서 그래도 얘네가 조금 공통적으로 좀 빠지길래 넣어봤고요. 그다음 유리기판 오늘 좀 많이 빠졌고요. 제 ENTC 근데 어제 영상 보니까 유리기판 흔들어도 안 깨지더라고요. 그래서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자금 조달 문제 때문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뭐 피부 미용 쪽도 좀 빠졌습니다. 네. 지금 저 관광 쪽은 롯데관광개발이 실적이 미스가 났나요? NXT에서 6% 빠지고 있거든요. 근데 아까 그 채팅창에 써 주신 게 있었는데 좀 그 저기 뭐냐 홀드율이 떨어진다, 실적이 안 좋다, 뭐 이런 의견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실적 요거 관광 쪽, 저 카지노 쪽, 저런 쪽에 대한 의견을 좀 주신다면? 근데 지금 이게 매출액 부분이 조금 떨어졌네요. 그 롯데관광개발 이제 매출이 살짝 떨어졌어요. 테이블이 5월 달보다 조금 꺾여서 이 수입 데이터 오늘 나오잖아요. 잠정치가 조금 떨어졌네. 한 20% 정도? 네,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차이가 좀 있는 것 같고, 홀드율이나 이런 거는 좀 봐봐야 될 것 같아요. 그건 좀 봐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어쨌든 간에 총 볼륨이 좀 떨어지면은 홀드율은 사실 그렇게까지 크게 바뀌면 안 돼요. 딜러의 차이에 따라서 1, 2% 정도 차이가 나는 게 거의 통상적이고, 가끔씩 이제 뭐 이전에 한번 파라다이스나 이런 기업이 한번 박살난 적이 있는데, 그때는 이제 중국 타짜가 와서 홀드율이 원래 한 10% 이상으로 유지가 되는데 한번 6%대로 떨어진 적이 있어요. 그럴 때 주가 완전 급락했었거든요. 근데 뭐 그런 얘기는 최근에 기사에서 제가 못 본 것 같아서, 뭐 이제 총 볼륨이 살짝 줄었는데, 이게 롯데관광개발이 왜 이렇게 올랐냐면은 비수기인데도 실적이 정말 잘 나와가지고 이게 성수기인 거면 얼마나 더 나와, 약간 이런 스탠스였는데, 네. 약간 볼륨 자체가 살짝이라도 꺾이고 하면은 뭐야 이거 더 좋을 줄 알았더니만 이게 될 수 있죠. 그러면 단기 세론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건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장현 본부장님도 저 하락 섹터 중에 하나? 이때 설명을 다 하셨고, 반도체도 한미반도 특별한 뉴스는 없는 거고. 한미반도체 얘기 좀 해주시면 어때요? 특별한 거 제가 발견을 못했는데, 제가 오늘 뭐 특별한 뉴스는 못 본 것 같은데 혹시 보신 거 있나요? 무빙이 완전 잡주됐어요. 원래 그런 성격이 많죠. 한미가? 아니, 그래요? 건강 심하니까. 근데 오늘의 하락은 좀 큰데. 오늘은 5% 하락했고 그동안 좀 올라서 그런가? 뉴스 못 봤어요. 특별한 거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될 경우에 항상 봐야 될 것이 하이닉스가 빠졌는가, 마이크론이 빠졌는가, 경쟁사는 올랐는가, 같이 봐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비전이 오늘 많이 올랐나요? 예를 들어서 제가 특별히 못 본 것 같은데, 하나비전 뭐 그냥 보합 약간 이것도 고점에서 내려와서 거기서 판단을 할 만한 건 없어요. 그냥 이익 실현 좀 한 것 같아요. 조금 올랐기 때문에. 올라온 거에 대한 이익 실현이라 보여집니다. 굳이 얘기하면 뭐 마이크론이 계속 3일 연속으로 빠졌고, 하이닉스도 오늘 좀 빠지고 하니까 이것도 힘없네 그러면서 빠지지 않았을까. 처음부터 이렇게 빼지 않았거든요. 사실 여기 오늘 박준용님이 HBM4 본딩 경쟁력이 없다라는 기사가 나왔다라고 하는데, 이런 것도 작용했을까요? 그거는 아무도 몰라요. 그 기사 쓴 사람이 하나 팬이 있고 한미반도체 팬이 있기 때문에 와서 정확히 설명해 보라 그랬어요. 왜 경쟁력이 없다 하는지. 시장에서 자기 편 먹게 하고 막 얘기하는 겁니다.
얼마나 삼성전자에 대해서도 얘기가 많고 하이닉스 얘기 많아요. 그렇죠? 뚜렷하게 또 나왔어요. SK 하이닉스랑 마이크론이 다른 회사 장비 구매를 고려하고 있다. 그것도 새로운 게 아니죠. 그래서 벌써 SK 하이닉스 그 수입 중에서 한미반도체 차지하는 마켓시어가 5, 그냥 하나비전도 5. 처음에 그 얘기 나왔을 때 한미반도체가 다 먹을 것처럼 하다가 예전에 1년 전에 반으로 줄어들어. 그래서 한미반도체가 15만 원, 16만 원 가던 게 7만 원까지 내려갔다가 지금 9만 원 올라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새로운 뉴스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다고 봐야 되는 거니까 다만 밸류가 이것이 목표 주가 12만 원 정도 갔는데 그거 달려면 그 보너스로 잡은 어닝의 한 20배 후반, 30배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12만 원 가려면 목표 주가 밸류에이션이 꽤 높아져야 되는데 그 추동할 적은 들려면 편한 거는 하이닉스 마이크론이 주가가 편안히 더 가면 같이 가요. 그 상태가 되는 거니까 뭐 어느 정도 바닥에서 올라온 거에 따른 경계감 이 정도 생각하면 되고요. 그 HBM4에서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는 HBM4 실제 샘플이 회사에 들어가서 잘 된다 안 된다 얘네 거 썼는데 안 된다 아니 다른 거 썼는데 잘 된다 그게 증명이 될 때까지는 사실은 몰라요. 그건 갖고 계신 분하고 안 가신 분에서 시장에서 하기 나름입니다. 기사도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어떤 거는 무조건 삼성전자 다 됐다고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삼성전자 안 된다고 까는 사람도 있듯이 아니 대형주도 그렇게 까도 난리 벌써라도 이까짓 건 뭐 자기 편만 들으면은 어디 나가서 얘기하면요 한미반도체 조금 나쁜 얘기하면요 주기름 살리는 해요. 저 진행하는 사람이 그게 좋아서. 예를 들어서 그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잘 듣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자기 편에 따라 다르다 이거야. 그러니까 정확히는 그 사람도 모르고 그 사람이 안다는 그 한미나 하나의 특정한 사람의 진짜 기술자라 하더라도 그것이 최종적으로 고객의 의미가 들어가는지 모르는 거니까 그게 기사가 나왔다 해서 믿으면 안 돼요. 주가를 보고 주가의 의미가 지속적이고 아까 말한 것처럼 하이닉스 마이크론이 주가가 계속 올라가는데 얘만 빠진다. 하나비전은 한 2, 3일 오르고 얘만 계속 빠진다. 그러면 폭이 중요한 게 아니고 방향성에 뭐가 이슈가 있구나라고 의심해야 되는데 단순히 그것만 가지고는 그 기사하고 코릴레이션을 붙이기엔 조금 그렇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지금 하반기에 반도체를 외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뭐 요거 보니까 어떤 그 애널리스트 분은 한미반도체 좋다. SK 하이닉스 향 TC본더 점유율 한 50% 정도 될 거다. 네, 그렇죠. 유진테크가 이제 삼성전자가 D램으로 바꾸면 요게 유진투자가 가장 좋다. 뭐 이런 얘기들을 꽤 하시더라고요. 맞아. 그래서 제목을 봤더니 김장렬의 업사이드. MTN 출연하시고 왔나봐요. 여기서 반도체 썰을 쫙 푸시고 오늘 반도체 떨어진 거는 뭐 그까이 거라고 말씀하시면은 하루하루를 그렇게 맞출 수는 없죠. 하루하루 맞출 수 하이닉스 오늘 3% 빠졌냐고 그런 분이 똑같은데. 그렇습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네, 아니 그것보다는 하이닉스가 요거까지 같이 한 달 동안에 잠깐만 요거까지 같이 해주세요. 같이 섞어서. 네, 그렇습니다. JP모건에서 리포트 나왔다는데 한미반도체가 좋다. TC본더 수요가 2026년 내년까지 견조하게 이어질 것이다. 특히 하이닉스랑 마이크론, HBM4 양산 투자 확대하면 여기 한미반도체가 훨씬 좋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건 3분기랑 하반기로 생각했을 때 요 지금 눌려있는 반도체, 못 가는 반도체 우리가 좀 여기다가 지금 차라리 비중을 많이 싣고 증권, 지주사 뭐 이런 애들은 많이 올랐으니까 차라리 얘네를 묻어두고 기다리는 게 더 나은 건지. 그러니까 성향이 다른데 묻어둔다는 개념을 저는 오래 기다리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한 3달? 2달? 3일도 난리치는 판인데. 3달, 2달은 근데 어쨌든 간에 방향적으로 기술력이나 제품력이라든지 마켓시어 측면에서는 한미반도체 유진테크가 더 뭐 이상하게 무너질 가능성은 사실은 크지 않아요. 그런데 올라가는 거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즉 하이닉스가 계속 올라가는 게 전체가 깔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고 한미하고 유진하고 다른 거는 한미는 밸류가 항상 편하지 않은 주식이에요. 싼 주식은 아니거든요. 그 측면을 염두해 주셔야 되니까 더 기다릴 수 있는 거고 유진 같은 경우는 밸류는 비싸지 않아서 편안한데 삼성전자가 투자를 만약에 애매하게 하면은 이것도 기다림이 필요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만약에 제가 할 때는 반도체 항상 물어보잖아요. 그렇게 반도체 원터무야 하이닉스고 나머지는 그냥 기다리고 변압기 중심으로 하고 한다고 했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골고루 하라는 것이 못 기다리면 3개월 못 기다립니다. 그동안 오늘 5% 빠졌다고 좀 힘들어하는데 만약에 그동안 10% 빠지면 어떡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 어느 시점에 내가 요 시점에 들어가야라고 말씀드릴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진짜 만약에 3개월, 6개월 이상 본다면은 이게 괜찮아요.
근데 이제 3주 보고 3일 볼 거면은 그렇게 접근하기에는 한국 장 자체가 너무 올랐기 때문에 어떤 주식을 사든 간에 3,100에서 3,500으로 10몇 프로 가는데 이 주식이 단 한 달간에 얘는 5% 오르고 시장이 10% 올라오면 짜증나잖아요. 네. 그런 패턴에 애매한 구역에 들어왔기 때문에 장을 사든지 말든지 이런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느끼는 게 핵심입니다. 저는. 그래서 프로트 넘버원은 하이닉스, 변압기, 그다음에 화장품 뭐 이런 거하고 일부 지주보다는 일부 증권. 제가 아침에 말씀드린 저는 그 포트에서 그냥 유지하겠다. 현금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한 30% 유지하면 그냥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보노님한테도 하락 섹터 아까 보여주시면 하락 섹터 중에서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하락 섹터 두산그룹. 두산그룹 얘기를 좀 해주시면 어때요? 아까 오프닝 때 말씀한 그 이슈. 결국은 차입으로 주식담보대출. 요게 결국 두산그룹의 지금 고공상승세에 브레이크를 걸어서 충분히 쉬고 갈 그런 빌미를 제공하느냐. 두산에너빌리티가 지금 72,200원 장중에 어제 찍었었고 오늘 62,500원이니까 고점 대비해서 15%가 벌써 빠져버렸어요. 네. 그런 거 생각하면 얘네가 조금 이제 쉬어갈 타이밍이 된 건가? 저게 진짜 중요한 이슈인 건가? 어떻게 보세요? 네,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주가에는 추가적으로 영향을 더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산업을 보시는 분들은 원전 사이클이 기니까 보실 수는 있는데 뭐 신규로 들어가신 분들만 괴롭죠. 뭐 이제 밑에서부터 끌고 오신 분들은 사실 두산 에너빌리티는 크게 뭐 문제는 안 될 것 같고 두산은 이제 조금 배는 아플 수 있어요. 왜냐면 다른 지주사들 올라갈 때 이제 속도가 좀 더뎌질 확률이 높거든요. 로보틱스는 그 원래 로봇주에서도 좀 사실 평가를 그렇게까지 긍정적으로 받지는 못해요. 왜냐면 덩어리에 비해서 실적이 너무 안 나오기 때문에. 네. 근데 이렇게 이제 주담대용으로 쓰여지면은 별로 기분이 안 좋죠. 그래서 그거는 좀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다음에 아까 요거 제가 요 롯데 관광개발 요 공시 나와가지고 네. 요 실적 아까 제가 이제 보고 말한 게 요거거든요. 좋아요. 네, 잠정 실적 나왔는데 그 전기 대비했을 때 보시면 이게 이 전기가 요거고, 그다음에 이제 단기가 요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보시면 줄었죠. 비수기에 오히려 더 잘 나온 거예요. 그럼 실적 피크아웃 얘기가 나올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주가가 빠지는 거고, 실적 자체는 전년 동기로 보면 너무 좋은데 전기보다 꺾이면 안 되죠. 왜냐면 비수기가 아닐 때 실적이 잘 나와서 성수기 얼마나 잘 나올까 했는데 그거보다 안 나오면은 이제 뭐지? 이게 되는 거죠. 근데 퍼센테이지가 꽤 커요. 마이너스 13%, 뭐 12%, 26% 이거면 좀 크죠. 그래서 요거 때문에 영향을 좀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저게 2분기 실적이죠? 그쵸. 2분기가 저건가? 저 성수기인가? 모르겠네. 잠깐 이게 월 실적 아니야? 아, 월 실적인데 그러니까 월 실적이에요? 이거는 월 실적인데 월 매출. 그 이제 1분기는 비수기가 확실하고 보통 2분기에서 3분기 넘어갈 때 성수기거든요. 그러면 저거 되게 중요한 실적이네요. 중요한 실적이죠. 근데 보시면은 5월달 대비 6월달이 데이터가 제가 아까 20% 정도 꺾였다 했잖아요. 네. 그게 요거 보고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의미가 있죠. 카지노 매출액이 한 달 만에 20%가 날아가면은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왜 저러지? 관광객도 많이 늘었다 그랬잖아요. 그건 저도 모르죠. 분석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아까 드랍 자체 드랍액이 많이 빠진 건지 네, 드랍액이, 홀드 그쵸 홀드가 그렇게 확 변화가지 않으니까 한 달 사이에 그렇잖아요. 드랍액이 주는 이유를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주가가 많이 올랐어. 그리고 어쨌든 간에 주가는 진짜 많이 많이 오르고 목표 주가에 다 갔었어. 딱 목표 주가 17,000원 나왔을 때 오늘 17,900원하고 항상 그러잖아요. 목표 주가 다가갔을 때 이상한 얘기 나온다니까. 경계를 해야 돼요. 그때 따라가면 안 돼.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그거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반도체에서는 오늘 삼성전자가 LS증권에서 목표 주가 83,000원 상향 조정 하나 나온 거 있거든요. 네. 그것도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약한 섹터, 강한 섹터 봤고요. 특징주 갈까요? 네. DLNC. 오늘 특징주 많은데. DLNC 결국 종가는 어떻게 됐어요? 좀 빠졌어요. 건설주들은 좀 그 윗골이 많이 많이 달렸어요. 빠졌어. 좀이 아니네. 이거 14% 갔다가 결국 고점도 보합으로 10%. 마감했네. 3%대로 마감했네. DLNC. 그렇죠. 하나하나 설명해 주시면요. 네, 일단은 뭐 이제 건설주들은 계속적으로 목표 주가 상향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현대건설은 11만 원대 요즘 많이 나오고 있고 DLNC는 보통 7만 원대 중후반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내용은 다 비슷해요. 본업 실적 개선과 SMR 시장 확대 수혜가 된다. 요게 뭐 핵심이고요.
그다음에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요거는 그래도 좀 뚜껑을 열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가정용 투자세 공제 기간이 확대되는 거를 일단 수혜로 보고는 있는데 BBB 법안이 어떻게 될지는 좀 열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일단 애널리스트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LG화학 같은 거 실적 개선 기대감 리포트가 나왔더라고요. 포스코홀딩스도 실적 저평가, 그러니까 이제 실적이 완만하게 회복될 거다 이런 내용의 리포트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맞나 싶긴 한데 어쨌든 뭐 그렇다고 하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 다날이 오늘 이게 좀 컸죠. 네. 이제 국부펀드 탐해석으로부터 이제 투자 검토 제한 요청이 왔는데 이게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게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오늘 장 막판에 다날이 상한가 갔었고 넥스 거래소는 지금 좀 풀린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이제 뭐 나머지 연관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다 대거 올랐어요. 그거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 TLB는 이 삼성에서 단독으로 소캠 차세대 소캠 얘기가 있어서 TLB나 뭐 심택이나 이런 이슈들이 움직이나 했는데 뭐 어쨌든 요거 오늘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도 좀 같이 나왔고요. 그다음 LG이노텍도 실적이 좋아진다라고 합니다. 오케이. 태광산업은 화장품에 투자를 해요? 네, 이거 그렇다고 해요. 요게 요번에 어제는 이 자사주 부분을 이제 또 약간 채권 쪽으로 바꾸는 거 이슈가 있어서 좀 급락을 했는데 또 갑자기 화장품이나 에너지 쪽에 투자한다고 규모가 되게 크잖아요. 그래서 오늘 투자 소식으로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오늘 한 7%. 네. 올랐네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뉴스 가볼까요? 뉴스는 요거 이제 상법 개정에 대한 부분들로 이제 오늘 좋았는데 아까 설명한 대로 3% 룰이 변동이 좀 될 수도 있다라는 요인으로 좀 조정이 나온 것 같고요. 요거를 조금 신기하게 봤어요. 증권주가 일단은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 현재까지 상승은 정당하다. 요런 얘기들이 있는데 근데 저도 지금 시점부터 과연 얼마나 올라갈 수 있을까에 대한 물음표는 있어요. 저도 진짜 많이 가봐야 15% 정도로 저도 보고 있거든요. 왜냐면 15%가 더 올라가면은 월봉상 이전 증권주들이 굉장히 좋았을 때 거의 근처까지 가요. 그래서 이 정도 아직은 기대감이잖아요. 기대감이 크고 아직 뚜껑 열어본 것도 없는데 이런 상황이라서 이거를 계속적으로 이렇게 열어놓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상법 개정 전후로 해서 아마 증권주들은 조금 변동성이 나올 것 같고요. 만약에 유지가 잘 된다면 그때 돼서 이제 상향을 더 열어놓는 거는 합리적일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지금 시점에서 뭐 계속 무조건 올라간다 이렇게 코멘트가 나오는 거는 조금은 조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뭐 이제 전반적으로 우리 시장 자체가 좋아지면 증권주에 대한 레벨업은 추가로 가능하다라는 부분에는 저도 동의합니다.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요 정도인가요? 네. 네. 광고 한번 가야죠. 예. 가야죠. 장이 좋으니까. 네, 장이 좋으니까. 예. 그리고 채팅창도 예. 지금 어수선해. 어수선해? 네. 왜? 집중을 안 하시는 거예요. 다들 옷겜 얘기하고. 원래 안 들어. 아 그래? 아니요. 원래 안 들어. 언제 들었어? 광고는 듣습니다. 아 그래요? 광고 듣습니까? 네. 예. 일단 저희가 건강은 챙겨야 되잖아요. 건강 챙겨야 돼, 여러분. 지금 이렇게 강한 장에서 돈만 벌고 건강 잃으면 안 되죠. 그래서 저희가 영양제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예. 프로테오 글리칸 연골 영양제인데요. 연골. 네, 요거를 3박스 총 180정을 드리는데 핫딜가 19,900원. 진짜 싸지 않나요? 3박스 1 플러스 2로 드립니다. 연어코 연골 그리고 연어코? 연어코 연골. 연어코가 있어요? 연어코야? 여기 이렇게 써 있어서 한번 찾아봐 주세요. 연어코가 뭔데? 연어코가 뭐야? 피부와 흡수에 좋은 연어코 연골과 연어코 연골이 여기다가 연어만으로는 안 돼. 상어 연골까지 혼합한 콘드로이친 황산이 포함이 된 영양제인데요. 보여주실 거예요? 아 요즘에 연어가 고생 많이 하네. 리쥬란도 연어 뭐한테서 맞아. 뺀 거 아니야? 맞아, 그쵸? 맞아. 연어 정자였나? 아 진짜? 뭐였어요, 보노님? 그 리쥬란 연어 뭘 뺀 거죠? 연어는 PDRN인데. PDRN. 뭐였지? 어쨌든 연어에서 뺀 건데 요것도 연어 코가 맞네. 요거 한번 보여주시면 네. 연어 코 추출물이래요. 연어 한번 코 보여주세요.
연어 코에서 찾은 핵심 원료인 프로테오글리칸이 있대요. 인체 연골 중에 수분을 제외하고 가장 많이 존재하는 성분이 요거 프로테오글리칸이라고 합니다. 아, 네. 근데 이게 연골 건강에 그렇게 좋다고 합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여기에 핵심 성분과 부원료를 포함한 요 영양제를 들고 왔는데 소비 기한이 11월까지거든요. 그래서 받자마자 빨리 드시면 아주 핫띠가로 잘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요. 네, 요건 이제 먹는 거니까. 먹는 외부적으로 뭔가 물리적인 거.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이제 닥터 마사지 척추 지압 온열 의료기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그 세라젬 스타일로 이렇게 지금 사진 보이시죠? 요거 200대 한정 가지고 왔는데요. 본체 그리고 전국 무료 배송 설치를 해드리고 리케어 18개월 무상 AS를 해드린다고 합니다. 척추 라인 따라 움직이는 듀얼 멀티 롤러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요. 구간별로 요게 이렇게 움직이면서 최대 65도까지 온열이 돼서 이렇게 몸을 뜨뜻하게 데펴준다고 해요. 전국 무료 설치해 주시고요. 무상 AS 18개월이니까요. 요거 한번 써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200대 한정이라고 합니다. 핫딜가 100만 원이 안 되는 99만 원에 가져가 오실 수 있습니다. 링크 클릭하셔서 몸 건강 챙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닥터 마사지 척추지압 온열 의료기기. 네. 예. 거봐 리쥬란 연어 정자 맞잖아. 맞아. 정자 맞아. 정소. 네. 정소. 연어 정소에서 추출한 DNA가 있대요. PDRN이라고. PDRN이 그거였어요. 그 있잖아 대구탕 먹으면은 그 뭐 이리 이런 거 있잖아. 그 알 같은 거 정소. 그 꼬불꼬불한 뇌같이 생긴 거. 그거 물고기 정자예요. 진짜? 네. 맞나? 맞아요. 그 맞죠? 남자로 치면 고한. 그래 이리. 네, 맞아요. 그래 연어 그거랑 연어가 지금 엄청 고생해. 알래스카에서 죽겠대. 연어가. 그렇지 팩트예요. 맞아요. 예. 정소에서 추출하는 거 맞아요. 맞습니다. 예 리쥬라. 와. 맞습니다. 자 저희가 고정 댓글에 링크 달아드렸으니까요. 닥터 마사지랑 프로테오글리칸 연골 영양제 한번 챙겨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시간이 많이 지나서 두 분의 오늘 한마디 빠르게 듣고 자료 하나 보고 그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본호님부터. 네, 저는 오늘 이렇게 그려왔는데 네. 여론이 별로 안 좋을 것 같네요. 네, 일단 많이 올라와서 네, 저는 약간 성층권을 그리고 싶었는데 성층권을 얘기를 해도 자꾸 우주를 그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잘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 이렇게 K는 강하다. K는 강하다. 알겠습니다. 김장일 본부장님. 아 이것도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그나마 걸려있는 거 4페이지. 4페이지. 한번 읽어주실래요? 우리 민트가. 네. 위조 지폐가 섞인 만원짜리 지폐 100장 뭉치를 손에 쥐고 있다. 그 지폐들은 하나씩 살펴볼 것인가? 진짜, 가짜 구분 귀찮아서 일부가 가짜라는 게 확인되자마자 지폐 뭉치 전부를 버릴 것인가? 똑똑한 민준 씨. 네. 무슨 뜻일까요? 일단 저는 100장 쥐어줘야지 알 것 같아요. 일단 줘보세요. 염특해. 예. 그래요. 근데 만약에 10,000원짜리가 몇 개 들어있어. 네. 근데 처음에 막 하다가 10,000원짜리 나왔어요. 이게 다 10,000원짜리가 가짜가 섞여 있어. 네. 근데 다 나머지도 가짜일 수 있으니까 귀찮게 알아보지 않고 다 버릴 것이냐. 그런 사람 없겠죠? 이게 그렇죠. 세보겠죠? 그렇죠. 근데 이게 만약에 한 수천 장 된다. 그만 귀찮은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수천 장 중에서 100장만, 10,000원만, 100만 원만 챙기고 나머지는 버릴 수도 있겠죠. 이게 가짜일 수도 있고 아닌 가짜일 수도 있고 난 챙겨서 나올 수도 있잖아요. 이 지금 상황은 비슷해요. 뭘 사든 간에 주식은 올랐어요. 한 30%, 20% 우리가 그렇죠. 15% 올랐잖아요. 여기부터는 매조를 잘하지 않으면은 옥석 가리기. 네, 그러면 막 섞여 있거든요. 근데 그 섞이는 거 가리는 거 귀찮다 해서 아직도 남아 있는 게 있을 수 있는데 다 버릴 거고 그냥 도망갈 것이냐 그 판단을 하셔야 된다. 쭉정이 가리는 노력이 필요한 시기가 왔다. 이렇게 봅니다. 작품 해설 들어갑니다. 네. 도슨트죠. 제가 거의 김장일 본부장님과 러브버그 수준으로 작품과 해설가. 해설 해설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옥석 가리기의 타이밍이 왔다. 그래서 분명히 잘 올라갈 거 있다. 근데 옥석 가리기가 귀찮아서 아무거나 그냥 다 살 것 같으면 그 중에 떨어지는 거 있으니까 옥석 가리기를 잘 해서 진짜 10,000원짜리, 진짜 돈 되는 거 요거를 잘 찾아보면 아직 올라갈 거 있다. 네, 작품 해설 깔끔하죠? 깔끔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4시 25분 지나가고 있어서 김정현 본부장님 자료 딱 하나 해주신다면 꼭 알아야 될 거, 돈 될 만한 거. 이거 아까 아침에 얘기했던 건데 네. 100만 원짜리. 리포트가 몇 개 있었잖아요. 100만 원짜리. 25만 원 같아. 페이지 9페이지. 9페이지. 네. 아침에 얘기했던 리포트가 3개 있었어요. 근데 하나는 2차 전지 별로 재미없으니까 내가 맡겼고 요거 근데 요걸 읽어봤어요. 현대일렉트릭에 대한 6월 25일 날 경영진 간담회 내용. 18개 질문을 다 읽어봤거든요. 만약에 HD 현대일렉트릭을 갖고 있거나 안 갖고 있더라도 만약에 이 섹터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면 꼭 읽어보시기를 일독드립니다. 2분기 실적은까지는 뭐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예상보다. 근데 흐름은 굉장히 좋고 여기 퀘스천 중에 하나는 관세 어떻게 해요? 관세 가격 전가 60%는 고객이 그냥 내주기로 했고 네. 40%는 7월 8일 결정된 거 나고 나서 협의하기로 했다. 이렇게 뭘요? 관세. 관세. 네, 관세 그거. 그러니까 반 이상은 해결이 됐고 그 커스터머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한 40%는 7월 8일 이후. 그 다음에 투자는 수요는 엄청 많다. 수요는 생각보다 많다. 뭐 걱정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했는데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50만 원 넘었기 때문에 이게 밸류에이션이 이제 싸진 않거든요. 25배 된다. 내년 기준으로 20배 되는 거니까 일단은 갖고 계신 분들은 그냥 갖고 계시면 될 것 같은데 신규 진입하는 거는 2분기 실적 전후나 아니면 관세가 확정되고 나서 검토하시는 내용은 상당히 좋습니다. 읽어보시고 이 제약바이오는 제가 못 읽었어요. 중간쯤 읽다가 내일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알겠습니다. LS투자증권의 HD 현대일렉트릭 그리고 신한의 제약바이오 이렇게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슬슬 마무리해야 되는데요. 하나만 공지하고 네. 이런 일이 있네요. 이런 행운이. 미국 투어? 미국 투어가 취소표가 2석이 나왔대요. 그래서 네. 그랜드 드림 투어 요거 지금 전화번호 나가고 있죠. 010-8651-5870 마감 후에 취소표가 2석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추가로 오픈되었다 그래요. 그래서 관심 있으셨던 분 바로 연락 주시고요. 자녀와 부모님 중 한 분이 같이 가시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3% 요 그랜드 드림 투어가 올해가 마지막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이비리그 탐방이랑 미래산업의 현직자 만남, 아이비리그의 학생들, 선배들 만나는 그 자리, 그 패키지로는 올해가 마지막이래요. 네, 그래서 요거 8월 9일부터 8월 16일까지니까 요거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장TV님께서 저번에도 2개 남았다던데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예리하게 따지시면 안 됩니다. 계속 남나 보지 뭐 이 자리가 있나 봐. 비행기 2명 자리인데 3명 앉아가나 보지. 모르지 나도. 남았다니까 하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예.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는 이만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솔직히 3,300까지는 좀 시원하게 가졌으면 좋겠는데 네. 일단 7월 3일이 저 본회의 그렇죠. 상법 개정 그렇죠. 몇 대니까 몇 대까지는 일단 드라이브 걸어보고 네. 어떻게 하는지 보고 그 다음에 쭉쭉 더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녁 맛있게 드시고요. 무더위 조심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9시에 웃는 얼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